저는 연습실 그 창문 있잖아요. 거기 A4 용지 딱 붙여놓고 노래 연습도 하고 이제 다른 연습도 하고 혼자 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많이 했죠. 연애를 많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걸 해볼까요? 그런 부분에서 오정TV가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또 스킬도 많이 알려주고 이러잖아요. 섹시하게만 하시고 사랑하지만 성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춰갈 수 있어요. 진짜 안 맞는 사람은 안 만나보셨군요. 이게 진짜 맞춰가기 힘들어요. 얘기만 그렇게 하고 이제 몸으로는 이제 다 대화를 또 하시고. 몸으로는 이제 제가 원할 때. 아유, 반갑습니다, 오은혜 씨. 반갑습니다. 우인입니다. 드디어 뵙네요. 제가 사실은 부탁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팀이 와가지고 오기편을 보시고 맞아요. 제가 나가야지 왜 저를 초대 안 하시냐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 우기 오빠 편에 신기루 씨랑 마지막 파이널전까지 올라갔는데 맞아요. 저를 떨어뜨리더라고요. 오윤의 vs 신기루. 기루기루 신기루 씨로 가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분노가 막 이글이글 나랑 진짜 함께 세월이 얼만데 몇 년 됐어요? 10년 넘었죠. 그래요? 근데 기루 언니는 최근에서 좀 막역한 사이가 된 거고 이거 약간 밀도가 술을 중요한가? 자주 먹어요. 그렇죠. 근데 저랑은 또 술을 거부하죠. 뭔가 기루 언니한테는 되게 안전하고 무해함을 느낀다. 그래서 그런지 안 만나줘요, 요즘에. 근데 오은혜 씨도 안전하지 않나요? 좀 엄청 안전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감정이 있는 게 저는 우기 오빠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싫어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우기 오빠는 우선 되게 이목구비가 편안하면서 되게 참한 스타일을 좋아하고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조금. 참하고 조용하고 똑똑한 스타일 좋아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랑 거 완전 반대. 네, 똑똑하지 않으세요? 좀 똑똑한 편은 아닙니다. 그 최욱 씨랑 그러면은 금음쇼부터 만났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땜빵으로 저를 부른 거예요. 갑자기. 그 전에 그럼 어떻게 보컬 선생님으로 선생님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딱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노래를 누가 좀 봐달라. 갈 거다 너한테. 그래서 왔는데 그 사람이 최욱이었고. 그게 첫 만남. 네, 첫 만남이었어요. 첫인상이 어땠어요? 개나 소나 다 노래하려고 하나. 앨범을 다 내려고 하나. 저는 진짜 힘들게 엠보트 회사 들어가가지고 엠보트였어요? 네. 아, 그랬구나. 진짜 10번 시험 봐서 11번째 붙어가지고 실력파 가수로 열심히. 그때 그럼 어떤 노래? 그때 이제 아이위시라고 아이유 씨 많이 알던데? 네, 벨소리 컬러링 1위였어요 한때. 한번 멜로디 한번. 아무도 모르게 다시 널 사랑하다가 지쳐 내 맘이 무너지다가 여기까지. 여기 아이유 씨 팬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답가. 자, 살짝 가, 살짝. 자, 시작. 맞아요. 바라보 진짜 이 노래가 많은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의 마음을 울렸죠. 근데 그 활동을 얼마 안 하고 딱 공중파 시작했는데 바로 회사가 망했거든요. 엠보트가? 네, 모르셨어요? 엠보트 되게 잘 나갈 때는 아니요, 저는 이제 잘 나가는 거 끝나고 태원이라는 회사랑 이제 합병해가지고 YG랑 갈라서고 이제 첫 가수가 저였어요. 그때 제2의 거미를 뽑는다 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나온 가수였는데 그러면 완전히 주목 나름 받았죠. 폭망받는 가수.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확실히.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R&B 여자 솔로 가수라고 하면은 입 닫고 노래 잘 부르는. 그렇죠. 그래서 라디오 가면 제가 빵빵 터뜨렸어요. 아, 그래요? 개그맨 박준영 님이 내가 너 보는 날만 기다려. 너가 제일 웃겨. 근데 대표님의 얼굴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이미지가. 너 저렇게 빵빵 웃기고 다니는 거 안 된다. 아, 시대를 잘못 해놨네. 맞아요. 요즘이었으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한 번은 불교 방송에 1위 DJ를 하다가 사연을 이렇게 상담해 주는데 아니 중이 제 머리 못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가 불교 방송인데 그래서 바로 잘리고 이거 사연 상담해 주다가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시대를 잘못 아, 근데 불고방송 요즘에는 좀 달라졌잖아. 아 그래요? 해도 돼요? 그럼 요즘에는 이제 그 테크노 뭐 DJ도 하고. 그럼 좀 뉴진스 분도 있고. 아 그럼 좀 다시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런 아픈 기억이 있죠. 그래서 활동을 금방 접었어요. 몇 년 됐어요? 시작하고. 2007년도에 데뷔하고 그 이후로 앨범을 많이 냈는데 TV를 거의 앨범 아니면 싱글?
미니 앨범 한 2-3장 정도 나왔어요. 많이 냈네. 그 뒤로 뭐 이제 싱글 많이 냈고. 두세 장 낼 정도면 5년을 활동을 한 거네요. 엠보트에서는 딱 한 장만 나왔고 미니 앨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를 옮기고 나서 이제 나왔었죠. 아, 그래요? 얼굴 없는 가수의 전형적인. 얼굴 있는데 왜? 그때 진짜 제 인생의 꿈이 딱 하나였거든요. 가수.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오디션 볼 때 윤희상 작곡가님이 네. 그 심사위원으로 있는 네. 그 오디션 대회도 제가 나갔어요. 어디? 그 기억이 안 나요. 뭐 고등학생들이 대상으로 하는 무슨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 엄청 많이 다니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심사위원으로. 네네네. 근데 제가 노래 진짜 못 불렀어요. 근데 제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제가 너무 가수가 하고 싶어서 막 저희 부모님 몰래 가출해서 막 서울에 가서 오디션 보고 이러니까 근데 저희 아빠가 제가 너무 안타까웠는지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저한테? 네. 우리 딸이 이렇게 노래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데 좀 평가해달라. 근데 보통은 무시할 법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아빠의 마음이 너무 절절했는지 답장을 또 보내주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거 떨리는데 이거? 진짜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 작곡가님이 심지어 답장까지 보내주신다니 그때 되게 큰 감동이었어요. 나도 저렇게 잘 돼도 겸손해야지.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내시면 좀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때 진짜 엄청 지금보다 더 100배 잘 나가실 때요. 지금이- 아 지금도 죄송합니다. 아니 왜 이래? 누가 불렀어? 노래는 제가 타고나지 않았거든요. 노래는 진짜 120% 후천적으로 10년 동안 매일 10시간 동안 연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완전 노력파였어요. 12시간? 저는 집에를 안 갔어요. 제가 앨범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연습생을 좀 늦게 들어갔는데 저는 연습실 그 창문 있잖아요. 거기에 A4 용지 딱 붙여놓고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했는데 주말도 집에 안 가고. 근데 그걸 우연히 대표님이 본 거예요. 얘는 여자애가 집에도 안 가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네?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나와서 연습하고. 그만큼 절박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 말고는 자, 그러면 꿔본 적이 12시간 없어서. 중에 네. 노래 연습에 솔직히 다른 거 없었습니까? 아니, 노래 연습 위주로 하죠. 근데 이제 노래 연습도 하고 이제 다른 연습도 하고 어떤 다양한 것들을 연습하죠. 예. 혼자서 있었어요? 예, 혼자 방 다 단독방이었어요. 혼자 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 여기 뭐 선 지킨다면 고품격이라면 저는 혼자 연습하는 건 좋아하지만 다른 거는 혼자 하는 거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아, 굉장히 네, 저는 혼자는 안 해요. 목에 무리도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제가 생각보다 성대가 좀 튼튼한 편이어가지고 그래요? 그런 뭐 결절이나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진짜로요? 같아요. 네. 어떻게 연습하셨는데요, 12시간은? 우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커버랑 카피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숨소리 하나까지 제가 다 따는 거죠. 제가 그때 휘트니 휴스턴에 완전 빠질 때여가지고. 아니 지금 10몇 년 자꾸 노래 해시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못 보여줘 지금. 보여주면 마이너스예요. 제 노래는 안 들으셨네. 아니 많이 들었죠. 많이 부르고 많이 했죠. 예. 끝사랑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하나 해보세요.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 이거 너무 낮았다 그죠?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아니 제가 어제 진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들으니까 알겠지. 음정이 너무 좋잖아. 근데 이게 12시간을 연습해서 헛되게 연습하면 이런 음정이 안 나와. 아 진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다시 부를게요. 더 잘 부를 수 있게. 그럼 다른 노래 그러면 뭐 있죠? 애인 있어요? 애인 있어요. 아 그 사람? 아 잠깐 해볼게요. 노래 시킨 줄 알았으면 제가 어제 술을 안 마셨죠. 아,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 아 그래요? 그럼 저한테 곡 하나 주세요. 이 정도 안 나?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오. 아니, 오히려 가수네. 야. 아니, 신곡을 내셨다고요? 7년 만에. 맞아요. 제가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사실 전 스트레스 받을 때 항상 차에서 음악 듣고 음악 막 미친 듯이 따라 부르고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맞아요. 풀고. 저도 그래요. 진짜 음악이 주는 기쁨이 너무 큰데 그렇죠.
그러다가 아 나도 진짜 오랜만에 노래를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따뜻한 그런 노래를 냈습니다.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네. 제가 이제 풍문을 듣기에는 네. 남편분이 절대 안 하는 얘기가 안 하는 얘기가 맞아요. 안아줘라는데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썼는데 저희 남편이 진짜 11년 동안 너한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 안아준대. 뭐냐, 네 가사. 근데 이제 빙의해서 쓴 거죠. 아 그래요 빙의해서 해야죠,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남편분이 내가 듣기로는 안아줘라는 얘기 안 하지만 웃기만 해도 봐줘야 돼. 지금 11년째인데 굉장히 건강하시고 네. 저도 좀 성욕이 있는 편인데 저를 아예 능가하는 아 그리고 아직도 저를 보면 설레어하고 네.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건 이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입원 치료 가면 통원도 안 된다. 그 전이 단계를 할 때 보통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뭐 분위기 그 필요가 없어. 웃겨주기만 해. 아니 웃길 필요도 없어요. 이미 혼자서 알아서 그냥 화가 나 있을 뿐이에요. 제가 좀 요즘 러닝에 빠져가지고 매일 뛰거든요. 뭘 많이 뛰시질 않던데. 별로 많이는 안 뛰어. 맞아요. 매일 5km씩만 뛰어요. 네, 5km 뛰는데 이 러닝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성욕이 사라진 거예요. 에? 이거 좀 이상하죠? 더 생기는데 원래? 보통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러닝하면서 되게 많은 욕구가 해소되는 거에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확 줄었어요, 제가 성욕. 혹시 러너 사이드 오고 뭐 그래요? 엄청 와요. 그래요? 네, 저는 막 죽을 때까지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5km만 뛰어? 이게 왜 앞뒤가 안 맞아? 꾸준하게 또 사랑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저는 사실 일주일에도 많고 2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남편분은 굉장히 욕구 많으신데 남편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2주에 한 번은 섹스리스다. 그렇죠. 그렇게 선언해서 이 부분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뭐 고사리 반찬을 해야 되나 아니면 밥에다 뭘 타야 되나 한번 들어보죠. 예. 미치도록 좋아서 조금 겁이 나 너와 이별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무너질 것 같아 우린 너무 닮아서 많은 말이 필요 없잖아 안아줘 너라서 고마워 난 love is you 오. 진짜 약간 미디움적인 느낌이 있네요. 네. 근데 보통 분들은 개그맨으로 알고 맞아요. 개그맨인 줄 많이 알고 계시고 네이버 지식인의 진지하게 오윤혜 씨 직업이 뭡니까? 개그맨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엄지가 막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진지하게. 많은 분들이 제가 가수라는 거를 이번에 안아줘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셨다. 네. 저한테도 마트에 가면은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개그맨이라고요? 방송인으로 이제 아 맞아요. 작곡가인지 모르고. 네.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근데 작곡가 비주얼은 아니에요. 그럼 뭐겠지? 약간 되게 사장님 비주얼 있잖아요. 우리 남편분이 네, 남편 얘기요? 네. 1호 팬이라고 하던데 신곡 듣고 반응이 어땠어요? 안아줘 듣고. 네. 생각보다 좋다. 그 전에 했었던 비슷한 발라드 음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데모를 들려줬을 거 아니에요? 안 들려주죠. 아 진짜로? 저희가 막 그렇게까지 일적으로 많은 거를 교감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거의 통보하듯이. 제가 약간 남자적인 면이 있고 저희 남편 좀 여성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결정과 모든 고민을 저 혼자 해결해요. 누구한테도 뭐 상의하거나 의논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저는 또 인간관계가 매우 좁아요. 그래서 방송을 제가 그래도 꽤 많이 하지만 회식도 거의 안 가고 아, 그렇구나. 따로 만나서 식사하는 뭐 친한 동료는 저랑 같이 오정TV 하는 미녀 씨 같은 경우에도 한 1년에 두세 번 밥 먹나? 아이 성향이고 좀 혼자서 좀 충전하고 방송에 가서 빵 터트리는 약간 그런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막 이렇게 꽁냥꽁냥 막 이런 거 상의하고 이런 일은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요? 네, 네. 오.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 남편이랑 막 얘기할 것 같은데 느낌으로는. 아이 저는 집에서 세 마디도 안 했죠. 잘 잤어? 배고파? 잘게. 이 거의 이렇게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얘기만 그렇게 하고 이제 몸으로는 이제 다 대화를 또 하시고.
몸으로는 이제 제가 원할 때. 남편분이 굉장히 착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다른 남자랑 결혼했으면 100% 이혼했을 것 같아요. 약간 이 결혼이란 제도가 주는 또 그 무게와 책임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너무 한결같고 이게 좀 저희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서로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해바라기구나 완전히. 네, 그리고 저한테 없는 되게 또 진중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한테 되게 좋은 쪽으로 시너지가 되니까 저희 남편은 또 저한테 그런 에너지를 받고. 근데 저랑 비슷하거나 예전 제가 나쁜 남자 좋아했거든요. 이리 와, 막 태토나 그런 놈이랑 했으면 진짜 100% 이혼하지 않았을까. 아이 모르는 거죠 또 그거는. 아니 했을 거예요. 주로 대화하면서 가장 남편한테 자주 하는 말 아니면 남편분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뭐예요? 저희는 이제 애들 이야기를 주로 이제 공통 관심사. 아이들한테는 저는 또 이제 완전 좀 심한 파워 F라 가지고 자주 못 보니까 가면 자고 있거나 이러니까 거의 뭐 그냥 물고 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야기 많이 해요. 애들 오늘 하루 어땠어? 교육 뭐 얘기. 교육은 뭐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럼 혹시 이제 우리 둘 다 유부남 유부녀니까 그 토론을 해볼까요? 비혼주의자가 너무 많아요. 아 많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결혼이라는 제도는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하죠, 사실은. 이왕 있는 제도면은 그냥 피하지 말고 한 번쯤 해봐도 되지 않나. 갔다 오더라도. 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솔직히 결혼보다는 출산을 권유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프랑스 같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그런 제도가 그렇죠. 뒷받침이 돼야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해라고 물어본다면 출산 때문에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미혼모가 출산해도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겠네요. 그것도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 인간이 특히 여자로서 태어나서 출산과 육아를 해본다는 건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출산과 육아만큼 인간을 성장시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결혼해도 사실 아이가 있고 없고가 아이의 라이프가 다르잖아요. 생각도 많이 다르고. 물론 없어도 그 나름대로 또 그게 있겠지만. 예. 근데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세상과 사회를 보는 눈이 아예 달라졌거든요. 내 애가 귀하면 남의 애도 귀한 거고. 그러면서 더 약간 정책이 그전에는 남의 애를 안 키워. 전에는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요? 약간 진짜 막 비행기 타면 애기 막 울면 왜 데리고 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 지금 몰라 기억도 못해. 근데 지금은 막 울면은 저 부모들 속이 더 타들어가지. 맞아. 막 이러면서 이게 사회와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 공감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정말 많은 분들이 꼭 결혼하셨으면 특히 꼭 아이를 낳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더 좋은 사회가 되어야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보다 아이들은 사실 또 자기 밥숟가락 들고 태어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아이 태어나고 좋은 확실히 일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듬뿍 줄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만 있으시다면 꼭 아이를 또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아이는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제가 지금 같이 일하는 이제 친구들이 막 2000년대 초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예 연애를 안 해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 재밌는 거야. 핸드폰을- 혼자서 핸드폰 보고 이제 회사 갔다 와서 핸드폰 보고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연애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 소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마이너스로 생각하고 플러스로 생각 안 하더라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가 없어지니까 결혼도 없어지고 또 결혼해서 꼭 내 집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또 결혼 자체에 또 스트레스도 있고 또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또 네거티브한 것들이 방송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인류가. 저희 때랑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클럽 가가지고 잘 만나고. 그럼요. 요즘은 연락처도 그냥 대면 가잖아요. 저는 녹음만 끝나면 나이트클럽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고 해야지 또 진짜 내 짝을 찾는 눈이 생기는 거고. 그럼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아이, 그럼요. 뜨거우신 저 거잖아요. 원래 독신주의였어요. 왜요? 여자를 너무 많이 만나고 싶어서 그 정도로 결혼 전에 방탕하셨다는 거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안정감을 찾으신 거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그러니까 많이 만나봐야지 진짜 자기랑 잘 맞고 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또 알죠. 연애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누구나 이상형은 있지만 나랑 안 맞으면 소용이 없는 건데. 소용없죠.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걸 해볼까요? 진짜 나는 대국민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실제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애 프로그램 많은데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좀 많아 보여요. 그치, 자기 인지도 살리고. 예. 맞아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찐 연애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아주 일반적인 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진짜로 연애할 수 있다 이런 거 갖다가 좀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래야 또 결혼까지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오정TV가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희는 진짜 연애 이야기 많이 하니까 또 스킬도 많이 알려주고 이러잖아요. 섹스얘기만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코너는 네. PPL 우리 제작진 분들이 이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제가 하는 식으로 일단 해볼게요. 자, 마이보험 체크. 네, 마이보험 체크. 보험 많이 가입을 했는데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보통. 네. 그때 마이보험 체크는 지인 추천, 설계사 권유로 가입해 놓은 보험들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가입한 보험이라고 무조건 해지시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지금 가입된 보험이 괜찮으면 잘 가입하셨습니다, 유지하세요, 정직하게 이렇게 안내를 한대요. 마이보험 체크의 매력은 뭐냐면요. 보통 보험회사 하면 계속 콜백해서 괴롭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기가 막히게 제가 원하는 금액을 먼저 알려드리면 저는 한 달에 5만 원 이상 나가는 게 싫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딱 설계를 해주세요. 해줘. 그리고 난 다음에 끝! 막 전화해서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계속 전화 와요.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제가 전화하기가 겁나. 맞아요. 근데 마이보험 체크는 이렇게 콜백해서 귀찮게 하지 않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 여러분들에게 빈틈 있는 것들을 다 무료로 설계해주는. 무료로? 무료로 설계해줘요. 아,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저 설계사 분들 돈 많이 받아가는데 그거 다 끊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 한번 점검을 한번 맡겨보세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실손보험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매달 나가는 게 고정 지출이 보험료잖아요.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더 조금 낼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네, 여기 전화하면 다 알려드립니다. 1800-7917 7917. 1번 보험 상담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가 사칭하는 곳이 많아요. 또 일을 잘해가지고 이 주황색 하트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 꼭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프로듀서 윤일상 방송 보고 상담합니다 하면은 더 친절하게 또 상담해 드린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 함께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가 또 부족한 부분만 35개 생명 손해보험. 이거 어려우시구나. 이 마이보험 체크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에 35개 있는 보험사들을 다 비교해서, 그러니까 특정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35개 생명 손해보험 모두 보험사를 비교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설계해드린다. 아이고, 좋구나. 자, 1800-7917 많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 마이보험 체크! 예. 아, 됐어, 이 새끼야. 여기서 이제 편집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야, 더 재밌게 나와야 되는데. 재밌게 나올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럼 재밌게 해야죠, 우리가. 아, 제 기준에 지금 30%도 못 미치는데. 전 기준이 높아요. 알았어요. 딴 데 가서 하세요. 굉장히 식상한 질문인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것이다. 뭐였죠? 어차피 다시 태어났는데 딴 사람이랑 해야지 뭘 또 해요. 한 번 이렇게 저는 살았는데. 결혼을 한다면 지금 남편 할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근데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작곡가님보다 경험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 보고 싶죠.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그러면? 올해 한 제대로 사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5, 6명? 올해만 5명?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뵙고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랑 오래 뵙고 싶다. 나중에 부부당번으로 또 뭐 한잔 해도 되고. 남편분이 술 잘 드세요, 근데? 네, 잘 먹어요. 아, 그래? 네. 더 잘 됐네. 저도 늘었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한 잔도 못하는 술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매일 하루에 한 잔씩 와인을 마셨어요. 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병 넘게 마셔요. 소주는 안 드세요? 소주는 안 먹었어요. 위스키도 안 드시고? 저는 맥주와 와인만 마십니다. 저는 위스키. 아내는 와인. 와인 맥주. 오, 저랑 딱 맞으시네요. 그 위스키의 맛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위스키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아, 아내분이? 예. 조금 이제 방송에서 얘기 그런데 비싼 위스키를 또 먹였더니, 먹였더니 좀 달라져요? 예. 아, 그래요? 비싼 위스키에 뭐가 들었나? 비싼 위스키는 조금 더 부드럽죠. 아, 그럼 인간이 부드러워져요? 비싼 위스키는 안 먹어봐가지고. 예, 다음번에 한번 부부동반을 모일 때 네. 하겠습니다. 제가. 아,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랑 같이 봐도 좋고. 아, 좋죠. 오빠가 올까요? 그럼요. 아, 그래요? 부르면 와요? 올 가능성이 있죠. 뭐 부른다고 다 오진 않겠지만 예, 스케줄이 되면. 그럼 저 온다고 얘기하지 말고 부르세요. 아, 그럼 안 올 수 있겠네요. 도망가니까. 제가 막
그렇게 해치진 않는데 항상 저한테 언제든 밥 사지, 언제든 밥 먹자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날은 안 잡아. 그럼 안 먹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5년째 이러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은 뭐 애창곡 보통 18번이라고 많이 하는데 딱 노래방 가면 부르는 노래 있잖아. 나는 가리워진 길. 가리워진 길. 아, 가려운 길이 아니고. 옛날에 게스트분들 노래만 시키셨으니까 네. 이 노래 한번 네가 뭔데 날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 안에 보면서 그대여 길을 터주어 가리워진 나의 길. 아 진짜 이렇게 불러주신다고요? 우와. 그럼 그날 밤 또 잠 못 자잖아요. 아내분은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유일상이 작곡한 노래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한 소절 불러달라는데 한번 꼭 보시고. 영턱스 클럽의 정 오랜만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나는 사랑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날 어떡해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야 너무 잘하는데? 기대를 훌쩍 넘어섭니다. 아 그래 노래가? 네. 아 그럼 칭찬 아니에요? 너무 엄청나네. 지금 아마 댓글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가수구나.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토크쇼에서 인터뷰하는 거는 처음 아닌가요? 있긴 있었어요. 근데 흥행을 못해서 그렇죠. 이렇게 대형 채널에 나와서 혼자 하는 건 처음이죠. 음악인 오인으로서 지금 초청을 한 거니까. 오 너무 좋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평소에는 주로 방송 활동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은 노래 연습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노래 연습을 안 한 지 10년이죠. 거의 뭐 그냥 차에서 그냥 스트레스 풀거나 기분 좋을 때. 그럼 다시 태어난다면 잘 나가는 방송인 오인혜. 네. 이거보다 더 잘 나가. 네. 아주 촉망받는 아이돌 여자 가수. 어머나! 아, 그 끝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방송인이에요. 진짜? 네. 그때 가수 시절에는 내가 노래도 잘하는 것 같고 얼굴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나보다 노래도 못하고 안 예쁜 것 같은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TV에서 막 노래하고 이럴 때 그 시기, 질투 막 이게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 실패를 처절하게 겪으면서 운도 실력이고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거고 맞아요. 이게 무조건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아니, 오인혜 씨 왜 이렇게 철학적입니까? 막 그런 인생을 배웠어요 그때 바닥을 찍고 그래서 방송일이 조금씩 늘어갈 때도 내일 당장 방송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방송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이게 내가 잘해서 나를 불렀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운이 좋은 거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이 순간에 되게 귀한 시간이라는 거를 그 실패 때문에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실패가 두려워서 저 시도를 못하는 분들이 아, 많아요. 맞아요. 저는 이 가장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제로입니다, 제로. 시작하고 마이너스가 돼도 좋아. 플러스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로는 영원히 제로. 네. 그래서 무조건 해봐야 된다. 오윤희 씨 같이. 맞아요. 무조건 그냥 안 되면 말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막 이거 어떻게 막 대단하고 떨리고 생방송이야. 실수하면 어쩔 건데 내가 죽어? 그냥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진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오윤혜라는 분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함께 방송한 방송인 정신 월드컵 한번 해볼게요. 네. 유시민 vs 최강욱. 이 둘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라고요? 세다 처음부터. 아, 너무 세다. 근데 저는 정말 이분은 남다른 통찰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님. 자, 유시민 작가님. 그리고 이건 너무 쉽지 않나? 정민여 vs 권민정. 아, 이거는 큰일 나요. 정민여로 가야죠. 안 가면 여러분 어떻게 원망을. 네. 그다음에 변상욱 vs 권순표. 권순표. 진짜? 우리 변상욱 대기자님은 엊그제도 같이 방송했지만 제가 무슨 얘기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세요. 근데 우리 권 앵커님이 이제 조금 이제 생기셔가지고 막 치시더라고요. 네. 최욱 vs 정영진. 당연히 저는 이제 우기 오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남자로서 이상형은 최욱 정영진?
아,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남자로서 데리고 살아야 된다. 남편이잖아요. 전 최욱이요. 아, 오케이. 유시민 vs 정민영. 아, 유시민 작가님이죠. 네. 자, 그리고 권순표 vs 최욱. 최욱이죠. 그럼 결국 만나는 게 유시민과 최욱. 유시민 vs 최욱. 과연 최욱! 아. 저는 오빠와 다르게 의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오윤혜 씨가 굉장히 좋게 느껴졌던 부분이 뭐냐면 오윤혜 씨가 막 여기저기 방송에 막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 바람에 매불쇼에 좀 적게 나왔었어. 근데 오랜만에 나왔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매불쇼가 나와준, 매불쇼가 키워준, 우기 오빠가 키워준 오윤혜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저도 뭐 수많은 아티스트를 키워보고 또 1위도 많이 찍어보고 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분들은 1위 했을 때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왜냐면 우리는 스텝이잖아요. 다 똑같이 우리는 스텝인데 우리 고생한 거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제작자로서도 오빠 덕분에 상 받았어요. 오빠 덕분에 뭐 잘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그것만큼도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기 오빠가 진짜 좋아하는 게 이번에 제가 안아줘 나오고 인터뷰할 때 헤드라인이 최욱이 업어 키운 오윤혜 이게 헤드라인이 나온 게 있어요.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도 약간 좀 그런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고 오빠에게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게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보람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유독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제가 잘 되고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유독 뿌듯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루 vs 오윤혜에서 신기루 씨에서 밥 한 번도 안 사고 메뉴만 5년째 고르고 있다고. 자, 밸런스 게임 이어서 더 한번 해보죠. 평생 혼자 여행하기 vs 평생 남편이랑만 여행하기. 아, 평생 혼자 여행하죠. 이건 너무 질문이 쉽잖아요. 저는 안 해요. 아, 진짜요? 저는 아내랑 여행하기. 아, 이거 좀 다르구나. 아내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저는 각자 혼자 여행을 가요. 심지어 지금. 아, 진짜? 저희 부부는 취향이 많이 달라요. 저희 남편은 패션에 진심이고 약간 오타쿠 같은 기질이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뭔가 되게 깊이 좋아하는 스타일. 피규어 좋아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나 이런 것도 약간 일본 드라마 시리즈 이런 거 저는 보면 답답해 죽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여운 있는 그런 스타일. 저는 막 스릴러, 긴장 있는 거, 막 액션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취향이 너무 다르니까 각자 여행 가자. 뭐 남편이 일본 가면 저는 뭐 대만을 가든지. 그렇게 따로따로 여행을 가니까 좋더라고요. 네, 따로따로 하시고요. 네. 사랑하지만 성적으로 안 맞는 사람, 성적으로는 잘 맞지만 사랑은 애매한 사람. 아, 속궁합이 잘 맞는데 사랑이 애매해. 저부터 해볼게요, 그럼. 네. 사랑하지만 성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춰갈 수 있어요? 네, 맞춰갈 수 있어요. 진짜 안 맞는 사람은 안 만나보셨군요. 이게 진짜 맞춰가기 힘들어. 이전에도 굉장히 좋은 인상이었지만 그냥 팬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이후로 팬이 됐어요. 정말. 예. 너무 감사해요. 오늘 씨 방송은 꼭 챙겨볼 생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악상이 떠오르면 연락드릴게요. 예. 아, 저는 무조건 달려갈 거고요. 오늘 나와서 진짜 작곡가님이랑 이렇게까지 깊게 저의 또 음악 이야기? 네.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노래는 또 이렇게 많이 시킬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적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가수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아까 쉬는 시간에 30%밖에 안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프로 정도 됐나요? 40%? 이거 편집에 중요할 것 같아요. 감독님 편집에 좀 재밌게 막 좀 액티브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너무 즐거웠고요. 오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자. 올라가자.